12월에 이제 75핀 물 건너갔다. CPI 보니까. 일단 2,600까지 룸이 열려 있다. 룸은 열려 있다는데 그 전에 우리가 넘어야 할 선이 뭐다? 진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또 베어마켓 랠리에 한 번 던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장을 먹어야 된다라고 한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조언이라면은 방망이 짧게 잡자. 근데 이것은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다우가 됐든 나스닥이 됐든 그 저항선을 뚫고 계속 가느냐 아니면 부딪히고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지나간 얘기 하지 마라 이러시는데 아니 이걸 갖다가 지나간 얘기라고 하실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제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8.15가 되었건 8.15는 뭐 한 달에 한 번 꼴입니다만 거의 뭐 격일로 출연하는 한국경제TV가 됐건 다른 유튜버가 됐건 그동안 제가 드려왔던 말씀은 코스닥은 666 봐야 된다. 그게 코로나 랠리의 61.8%다. 우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코스피는 2200 밑으로 가야 된다. 2260 금방, 네. 2160 가야 된다 했는데 갔잖아요. 지나간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미 3300에서 꺾이고 2600에서 공방을 하고 2600에서 잠시 헷갈리다 2600 깨졌을 때는 결국 이미 지도상으로 우리는 경비행기를 타고 이 숲 전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차트쟁이들은. 아, 결국 그러면 저까지는 가야 되나 보다. 갔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바로 빠지기는 뭐 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제는 돈다는 것이죠. 네. 이 도는 것도 어느 정도 얘기는 했던 거고 그 도란 걸 왜 돌았는 일을 갖다가 되도 않은 말을 갖다 붙이는 게 CPI에 대한 경계감으로 빠졌다가 CPI가 좋아서 올랐다가 중간선거 결과가 뭐 어째서 아니면 실적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오를 때 되니까 오른 거고 빠질 때 되니까 빠진 거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러면 어디까지 오를 건데 말씀 다 드렸잖아요. 여기까지 한번 들이대 볼 것 같다. 여기서 빠지느냐 오르냐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에서 더 뚫고 갈지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조정이 될지 거기에 뚫고 갈 만한 뭔가 재료가 나와줄지 거기서 아니야라고 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는데 연준이 생각하기에 막 선거도 끝났고 연준이 생각해 얘들 봐라. 또 불안하지. 왜냐면 연준은 이거 오르는 거 안 좋잖아요. 얘들 봐라 이거. 이러면 또 인플레 안 잡히는데 우리가 물러 보여?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는 벌써 뭐다? 12월에 이제 75핀 물 건너갔다. CPI 50.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뭐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베어마켓 랠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재료가 연준이 객기를 한번 부리든지 아니면 연준이 똑같은 50bp 인상에 그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또 꺾여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선반영. 그러니 지금까지는 뭐였다? 우리도 미국도 충분히 밀렸다. 그리고 너덜너덜한 주식들이 너무 많았다. 더 빠지기에는 뭔가 했는데 지금은 반등 국면이다. 네. 근데 이 반등 국면이 당장 오늘의 미국이 오늘이 어제 그러면은 5% 7% 지수가 올랐다고 오늘 하다못해 1%라도 가봐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나스닥은 아까 S&P 500 같은 경우는 4,080? 4,100 이렇게 보셨는 거죠? 네네네. 그 정도.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 저항선이? 나스닥은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11,500이고요. 네. 당장은 11,500이고 11,500을 오늘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은 이 선에도 걸리고 최소한의 그거고 그 전에 일단 이 61선부터가 열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61선이 얼추 자꾸 최근에 막혔던 여기인데 워낙에 지금 빅테크들이 삐리했어. 그러나 일단 차트로 접근한다고 했으니 차트쟁이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번 이 선까지는 한번 꿀렁꿀렁거리면서도 한번 갈 것 같아요. 당장 어제 같은 급등세가 오늘도 이어지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12월 FOMC 때까지는 거의 어떻게 보면 매크로 공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오른다 그러면 불안해하죠, 오히려.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이렇게 좀 조정 차근하게. 왜냐하면 오늘 7%나 이렇게 오른 거에 비하면은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거래량? 예. 나스닥도 그렇고 뭐 S&P 500도 그렇고 저 정도는 오히려 지금 대표님 좋은 지적이시네. 저는 어제 차트 올리면서도 그건 안 살폈네. 네. 지금 거래량 보세요.
일간 차트상의 거래량이 평소보다는 많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뭐다? 좀 올라왔다 싶으니까 파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여기. 그런 상황이고 지금 거래량 차원에서는 이렇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데일리로 보면 어제 좀 터졌는지는 몰라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뭡니까? 이것도 엄청난 거래량 다이버전스예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거래량 짝대기가 내려오잖아요. 이것도 사실 큰 그림으로 봐서는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시장이. 네. 그런 상황이고 S&P 500도 어제 거래 제법 터졌네요. 터졌고 다우도 어제 터졌고 그러니 어제 오르기도 올랐지만 이렇게 확 올라주니까 땡큐 하면서 또 터는 세력도 많았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국 증시로 네. 좀 돌아와 보면 지금 일단 뭐 오늘도 뭐 30몇 원 뭐 이렇게 급락하고 1,300원 이제 초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 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뭐 좋아지는 거 아니야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또 우리 신용 경색에 대한 또 채권 쪽에 불안감이 있잖아요. 네. 네. 한국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말씀하신 뒷부분 그게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아직 한 방이 남았는데에 상당히 큰 비중이 차지하죠. 우리 국내 펀더멘털. 그렇죠. 당장은 이렇게 정부가 발벗고 나섰고 지원하겠다 했고 막겠다고 했으니까 그거 했고 바깥에서 일단 급하게 돌아줬으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부터 보시죠. 지금 어차피 대표님 말씀하신 국내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네. 미 10년물 보세요. 이때가 폴 볼커 시절입니다. 1980년대 초반. 미국채 10년물이 16%에 육박하다가 우리 40년 동안 금리가 빠지기만 했습니다. 네. 빠지기만 했다가 돌았어요. 네. 돌았는데 지금 굉장히 급하게 돌았어요. 0.38 하던 놈이 지금 4%를 넘어섰으니까 한 1년 만에. 그런데 여기도 저 같은 차트쟁이는 무조건 한번 끄어봅니다. 끄어봤더니만 뭔가 이렇게 사연이 좀 있는 레벨이죠. 4%. 네. 심리적으로도 뭔가 4%. 자, 여기에 월간 차트상으로도 이렇게 벌써 RSI가 이 정도 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설령 미국채 수익률이 그리고 연방기금 금리가 터미널 레이트가 뭐 4.5에 끝날지 4.7에 끝날지 5%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얘가 좀 더 간다 하더라도 당장은 아닐 거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1, 2, 3, 4, 5 하면서 올라왔던 여기에 뭔가 조정은 필요할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게 지금 이번에 CPI가 확 예상보다 낮게 나왔던 이게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달러 보세요. 그렇게 길게 뛰던 달러가 결국 버티다가 어제 하루 쭉 빠졌잖아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러네요. 자, 5, 20, 60. 60선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평선 12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짚어졌는데 여기까지 단숨에 왔어요. 이런 와중에. 자, 요거는 오늘 아침 오늘 오전에 지금 11일 날 개장한 거는 반영 못 됐습니다. 자료 한참 만드는데 네. 장이 안 열려가지고. 안 그러면 또 지각할 것 같아서요. 네. 우선 이 선까지 이 선에 막혔다가 어제 위클리 옵션도 맞았고 뉴욕도 빠지면서 어제 급락이 나왔으나 오늘 이거 훌쩍 열었잖아요. 그렇죠. 훌쩍 열어서 아마 지금 이쯤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쯤 와 있는데 1차 고비는 여기예요. 이때 이후로 2600 깨진 이후에 2600에 깨고 내려오면서 나왔던 이 갭을 갖다가 지난번에도 여름에도 못 채웠습니다. 못 채우고 자꾸 이렇게 했는데 이 2550까지를 한번 일단은 트라이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죠.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여기서 코로나 때 올라왔던 돈으로 올라왔던 여기에 대해서 어느 만큼 밀릴까요를 한번 피보나치를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쭉 펼치면은 61.8%가 여기였단 말입니다. 네. 기억나시죠, 대표님? 그렇죠. 좋아요. 이젠 돌았어. 61.8%까지 왔으니 그러면 일단 이거 돌아왔던 거에 대해서 이만큼 빠졌던 거에 대해서 그러면 기술적 반등은 어디까지일까? 또 한번 펼쳐보세요. 펼쳐봤더니 현재 일단 1차 2,400 회복했고 그 다음은 뭐다? 2,600이 보이는 거예요. 또 2,600은 이때 여기다 피보나치를 껐을 때 내려올 때 38.2%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또 그동안 내려왔던 거에 또 반등의 38.2% 2,600입니다. 대한민국 코스피에 있어서 2,600의 중요성 아시겠죠? 이걸 갖다가 2020년 10월 달에 그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기어이 2,600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었더니만 온갖 여기저기서 설레발이 쳐갖고 우리가 3,300까지 갔다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조고를 가면 일단 2,600까지 룸이 열려 있다. 룸은 열려 있다는데 그 전에 우리가 넘어야 할 선이 뭐다? 요거다. 550. 2,550. 뭐 그런 상황인데 당장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만 그동안에 또 급하게 왔으니 또 이 안에서는 또 울렁울렁거리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을 갖다가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 아까 미국도 보셨다시피 미국은 그 국채 수익률로 살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10년짜리 국채 선물로 보시죠. 우리 2008년에 거래소 상장됐거든요. 국채 선물이 쭉 올라왔다는 거예요. 네. 이 얘기는 뭡니까? 국채 가격이 채권 가격이 올라왔다는 얘기고 금리는 빠졌다는 얘기죠. 그 2019년, 2020년 이 무렵부터 이제 결국 더 못 가고 빠지기 시작했어요. 금리가 올랐어요, 이 구간에. 네. 그동안 금리 하락, 채권 가격, 10년 국채 가격 상승폭의 절반을 되돌리고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뭐죠? 지금 여기서 이제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얼마나 이거 걱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이게 막 무너질 것 같았잖아요. 일단 멈췄어요. 그러면 여기 멈췄으니까 일단 반등 나오는 겁니다. 네. 그 얘기는 우리도 국내에서도 금리 좀 하향 안정화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다음 무서운 한 방은 이 선 무너질 때죠. 이 선 무너질 때가 아마 무서운 한 방이고 달러도 보세요. 이쪽 왔으니 지금 여기서 너무 우겼습니다. 너무 우겼어요. 대한민국 망하라고 세상 망하라고 너무 우겼습니다. 아, 그래요? 보시다시피 이때 코로나 왔을 때 1296원 그러고 나 1080원 30전 여기다 대놓고 이렇게 저 친구는 뭘 맨날 저렇게 껐냐? 아, 이거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레벨 짚어내는 다른 기법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빈정대십시오. 제발. 네. 이렇게 해서 이동안에 빠졌던 거에 1.618배가 1430원 근방이에요. 네. 근데 시장이 오버하다 보니까 44원대 갔죠. 여기를 갖다가 주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달 반을 못 갔어요. 그러면 눈치채야죠. 떨어진다. 예. 오르다 못 가면 빠지는 거고 빠지다 더 안 빠지면 오르는 거죠. 시장이. 딴 거 그렇죠.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온 겁니다. 이거는 딴 거 있습니까? 기업, 뭐 역외 세력 포함한 외환 딜러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까지 할 것 없이 전부 지금 롱스탑인 거예요. 네. 롱스탑인데 지금 위클리로 이제 겨우 매도 신호 나왔고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봐야죠. 여기에 대해서 급하게 내려와서 싸다 싶어서 사는 사람이 많겠으나 이거 한꺼번에 다 정리됐겠습니까? 이거 한꺼번에 다 정리 못 된다고 본다면은 또 올라가다가 1380원 가면 또 두드리 맞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꿀렁꿀렁거리겠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뭐 연준이 아마 교통정리 해줄 겁니다. 달러가 본격적인 약세로 가도 되는지 아직 아니지. 그렇죠. 이제 모든 나라들이 지금 미국에 가지고 있는 불만이 그거고 그 네. 표현이 일본의 미국채 매도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막 매도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꿋꿋이 버티면서 그래 내가 산 가격 다들 물려 있으니까 버티리라 아니면 뭐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예를 들어서 대형 우량주가 됐건 뭐 중소형주가 됐건 지금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이미 2020년, 2021년 우리가 저 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갔던 그 종목들이 그 중에는 보면 반토막 뭐 3, 40% 심한 경우 6, 70% 고점 대비 마이너스 그렇죠. 그런 종목들 많잖아요. 그걸 갖다가 덜어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아직도 오래 인내해야 되죠. 아마 지금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최근 들어서 2200 근방에서부터 이렇게 저가 매수 나섰던 그런 어떤 투자자들이 어우 싶어서 이렇게 짧게 끊어내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러니 지금은 어쨌거나 기술적으로 보나 그리고 매크로 측면에서는 보나 어쨌거나 우리가 2020 빠르게는 미국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우리는 작년 여름부터 했던 그 하락세가 일단락 된 상황이니까 지금 이 반등이 진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또 베어마켓 랠리에 한 번 던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어제 같은 급등세가 오늘 내일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래도 이걸 갖다가 이 반등이 어디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기다리면서 가는 거고 매수 세력들은 여기서
갑자기 야 이러다 또 한 번에 포모거든요 지금. 그렇죠. 또 한 번에 포모라서 갑자기 뭐 신용까지 써가면서 막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번 장을 먹어야 된다라고 한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조언이라면은 방망이 짧게 잡자. 짧게 잡자. 네. 하여튼 또 이렇게 오르다 보면 사람들이 낙관적이 되면서 전고점 3,300을 다시 또 바라볼 수 있으니 아마 제 짐작컨대 대표님께서 이거 편집해서 저 올리시면은 악플이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저 인간 저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무슨 망해라 하던 놈이 갑자기 뭐 2,600? 이게 뭐냐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렇게 근데 사실 그때 전제는 있었죠. 그때 블랙스완이라고 표현할 만한 네. 추가적인 악재가 터졌을 때 이제 더 무너질 수 있다 지지선이. 그러나 어쨌든 그가 터지지 않는 한은 근데 이렇게 좀 차트에 따라서 네.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네. 그 이유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차트에 따라서 이유가 그게 이제 이 대목에 와서 많은 분들이 대표님처럼 질문하셨을 때 차티스트 전형적인 대답을 지금 할 건데요. 네. 이 대답에서 많은 분들이 기술적 분석 공부 좀 해볼까 하다가 포기하십니다. 그래요? 아이, 허접한데 이래 된 거예요. 그 대답이 뭐냐? 차트에 다 들어있습니다. 차트에 다 녹아 있었고 차트는 사라 그랬고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시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의 모습, 그러니까 오늘까지의 모습은 이런데 네. 이러저러한 일들에 의해서 내일서부터 달라지는 어떤 차트의 변화 네. 혹은 상황의 변화 이거에 따라서 뷰는 자꾸 이렇게 변화해 가는 게 당연한 맞습니다. 거 아닌가 맞습니다. 싶기도 한데 예. 자 보시죠. 예를 들어서 코스피 위클리인데요. 네. 위클리 7-1을 한번 다시 보면은 기술적 분석은 딴 거 아닙니다. 이 오른쪽 비어있는 공간 네. 여기에 대한 상상력이에요. 해석할 때 그렇죠. 여기에 대한 상상력입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 올랐던 것에 대한 1차적인 하락, 1차적인 조정은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쯤 오고 나면 사고 싶어진다. 너덜너덜한 남루한 주식들이 너무 많다. 사고 싶다. 우리도 국내도 미국도. 우리 메타 주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메타 주식 위클리나 먼슬리 차트 보고 싶으면 그 회사가 뭔지는 몰라도 사고 싶어요. 그렇죠. 엔비디아를 보면은 그렇죠. 엔비디아도 뭐 50% 이상 우리 아모레 폭락했으니까. 퍼시픽 주가 월간 차트 같은 거 띄워놓고 나면은 중국이 재개방을 하든 안 하든 코로나 봉쇄를 갖다가 제로 코로나를 가든 위드 코로나를 가든 중국인들이 한국 들어서 아모레 제품을 사주든 안 사주든 아모레 퍼시픽 주가를 차트를 보고 있으면 그냥 사고 싶어요. 그렇죠. 너무 많이 빠져서. 예. 도대체 2011년, 2013년 레벨이면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 다음은 다시 차트로 뛰어왔을 때 여기서 반등은 생각했으니 여기서 바보같이 꽃버스를 잡는 우는 범하지 않았어요. 용기가 없어 사진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얼추 선이 이렇게 꺼지잖아요. 얼추 커서 따라와 보시면 선이 꺼지는데 이것도 올라설 수 있을까? 여기가 만만치 않겠구나. 만만치 않은 레벨인데 지금 만만치 않은 레벨을 갖다가 지금 어제까지의 차트였고 오늘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버렸잖아요. 네. 올라왔다면 이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줘서 나는 여기까지는 갈 것 같아 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건데 그 이유는 어떻게 간다? 여러 가지 그래서 패턴이 됐건 어떤 고점이나 저점에 대한 어떤 나의 상상력이나 예상이 틀리면은 대응. 바로 그걸 갖다가 제가 지금 이랬잖아요. 한동안 요 구간을 갖다가 혹시 이거 상승 쐐기형인가? 상승 쐐기형이면 이거 찝찝한데 그렇게 방송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네. 상승 쐐기형이라는 얘기는 이게 결국 추세 지속형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툭 거리면 이것도 전저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장이 왔을 때 그 상승 쐐기형의 가설을 갖다가 그냥 기각하고 이거는 가는 장이구나. 그렇게 대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시황쟁이가 한 달 전에는 와갖고 무시무시하게 얘기하다가 한 달 만에 와가지고 갑자기 또 2,600 하면은 뭐 저 인간 뭐야 이러지 마시고 시황도 그렇게 변하는데 그렇죠. 포지션도 자꾸 변해야 되는 거예요. 고집 부릴 때가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뭐 우리 같은 먹이 사슬의 최하층에 있는 거의 플랑크톤급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면 시장이 말하는 대로 그냥 해서 조금 국물
떨어지는 거 그거 먹자는 것이지 여기서 뭔 놈의 팔자를 고칩니까? 팔자 폭망만 안 하면 다행이에요. 텐베거. 김민수 대표가 요새 텐베거. 그것도 성부근성이어서 갖고 김민수 대표. 텐베거 언급을 했더니 텐베거 말고 햄버거 값이라도 벌려라.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은 일단 우리가 경계심은 가져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 2,600 네. 그 선이 돌파가 될지 아니면 거기서 맞고 떨어질지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시황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 지금 성급하게 팔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성급하게 팔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예. 그리고 하다못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쨌거나 2,550원 한번 들이대 보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비유는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골 때립니다. 뭐가요? 그동안에 헐헐 날라다니던 것들,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이제 못 가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못 가는 애들 있죠. 네. 오늘 같은 날 마이너스 찍히는 애들 당분간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또 이진우 소장님 차티스트. 네. 근데 저 제 이름도 들어갔는데 왜 저는 그게 그렇게 낯설까요? 피보나치 수열. 너무 어려워. 피보나치 수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워낙에 갭이 커가지고 네. 시장할 때 이게 오늘 데일리 차트를 다시 보시면은 어제하고 오늘 사이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갭을 갖다가 또 채우고 가자 하는 장이 올라는지 아니면은 그냥 이번 이 갭은 소위 말하는 돌파갭, 런어웨이 갭의 성격을 가지면서 쭉 그냥 2,550, 2,600까지 가자가 될지 뭐 그거는 또 상황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마음이 달렸습니다. 그렇죠. 예. 다행히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 달 가지고 좀 안 되겠군요. 좀 자주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